자, 국회 법사위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야당 단독으로 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반발했죠. 여기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 이거 반대하면은 뭐 자백하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유상범 의원은 야당 추진 특검 이거 국회법 절차상 위반이 있습니다. 이거 따져 볼 겁니다. 이렇게 또 맞선 상황이 오늘 벌어졌어요. 오늘 민주당이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건데 그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늘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로 올릴 것이고요. 국민의힘 측 소위위원님께서도 논의에 참여하셨고,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송영호 대변인,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요, 빨리빨리. 그리고 뭐 12일인가요? 뭐 본회의 열리면 아예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어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민주당에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 며칠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표적수사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추론하건대 어떤 사람을 하나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자는 식으로 표적을 정해서 수사를 하면은 안 된다는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영장도 기각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지금 법에 정해놓는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지금 표적수사금지법도 발의를 하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를 했는데, 이거 동시에 통과되면 어느 법이 우선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스스로 굉장히 큰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수사받거나 하면은 아마 이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방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뭐 특검법에 이름까지 넣고 뭐 대상을 다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열거해서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자기 모순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정말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께 두 법을 동시에 통과하면 어느 법이 우선합니까? 꼭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께 지금 민주당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 뒤에 거는 좀 논의 중이니까요. 예. 그건 뭐 그렇게 두 개가 통과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뒤에 건 어쨌든, 그겁니까? 네. 특정인을 뭐 대상으로 표적수사는 금지를 하는 법안,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정치 보복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물어보거든요. 정치 보복 뭡니까? 한 사람을 딱 정해서 1년 12달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표 2년 반째 털리고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수석 비서관들 지금 2년째 다 털리고 있고, 마지막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성 검찰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진용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뼈를 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가 굳이 사법에 이렇게 얻어 먹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당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30초만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요, 사람을 가지고 탈탈 털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 자체를 갖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장동에서 개발업자들이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수익률로 몇천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은 배임이나 뇌물수수나 그런 의혹이 없는지 수사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방북 대가로 그 거액의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재판도 안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김문기 처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같이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가고 별거 다 했는데 대선 후보가 TV에 나와서 그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은 이게 사람을 탈탈 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정기남 교수님께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법사위에서 소위 통과됐잖아요. 그럼 이제 법사위 전체에 갔다가 이제 본회의 가고 뭐 이런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 이거 분명히 거부권 행사되고 여당 반발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계산을 두고? 그 불가피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냐? 자,
추석 민심을 앞두고 좀 전에 송영훈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야가 각기 본인들에게 유리한 또 상대의 사법 리스크를 부과시키기 위한 추석 밥상의 어떤 이슈를 올리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당장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검찰 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결국 정치 보복 논란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최근에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뭐 인사 개입 또 명품백 수수 문제는 뭐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을 압박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여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야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핑퐁 치듯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남는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국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좀 야당의 보다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노력 이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저는 느낌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까 영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과 주장 그리고 이 패널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역시 이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다른 생각, 다른 표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글쎄요 이런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오늘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첫날 이제 정치 분야 질문이 많이 나와서 총리 이하 장관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특히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잠깐 쉬세요 또. 네.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무슨 모습이죠? 굉장히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정부와 민주당 굉장한 충돌인데 오늘은 뭐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가 갔네요. 또 첫 번째 모습이 있고요. 다음에는요, 뭐 어떤 현안을 놓고 이번에는 좀 약간 심각한 얘기들을 합니다.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력서일 1위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민주공화국의 권력서의 위리라는 게 있을까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서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예. 한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여기 좀 날이 서 있습니다. 정의당 교수님, 원래 두 분이 좀 친한 사이입니까? 뭐 친한 사이죠. 뭐 한덕수 총리야 DJ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주미대사도 하고 총리도 하시고 윤석열 정부까지 어찌 보면 관료 또 처세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대 대통령을 넘나들면서 어떤 관료 역할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박지원 의원 지금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국회 또 다선 의원으로 중진 의원으로서 예. 지금
버젓이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두 분 간에 벌어지는 저 또 질의와 응답 또는 만담 같은 어떤 그 대화 내용 예. 이런 면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좀 신선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눈치기의 달인으로 보인 측면도 있다. 이를테면 속내와 진심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회환 관료와 어떤 노련한 정치인 간의 대화로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뭐 각박한 진영 정치, 극단 정치 속에서 저런 면모도 우리가 한 번쯤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진심의 바탕에서 정말 애국적 견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배국진 변호사, 두 분 굉장히 편하게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커리어를 비교를 해봤더니 예. 그 박지원 의원이 98년도에 공보수석이었어요. 그때 그 한덕수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99년에 문광부 장관이었거든요. 박지원 그 의원이.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상교섭본부장 하다가 OECD 대사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수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은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 하기 직전까지 그 DJ 정권에서 그 한덕수 그 총리가 예. 경제수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향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사모님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가족끼리도 잘 아는 사이 뭐 이런 걸로 보여요. 뭐 굉장히 잘 알고 뭐 골프도 같이 많이 치셨을 것 같고 여행도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정기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노련하신 그 두 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셨고 그러니까 저거를 그 지금 같은 국회에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딱 됐던 것 같은데 언중유골이라고 각각에 대해서 두 분들이 뭐 있어요. 뭐가 다 있어요. 뼈가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송영우 대변인. 저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왜 이렇게 세대 교체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두 분이 나와가지고요, 26년 전에 본인들끼리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과거 회고담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적 그러네요. 얘기입니까? 1998년이면 26년 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청년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 자리에 40대 국회의원이 서야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는 저 자리에도 40대 장관, 40대 국무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토론하고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이 1983년생이신 걸로 아는데 예. 앞으로 저런 박지원 의원의 자리를 대체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동학 또 최고위원은 한 살- 출생 연도 얘기를 한 살 나와서 깎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길을 좀 잡았어요. 뭐 만담 같기도 하고 저런 얘기 좀 나왔습니다.